산화환원 합시다. 산화환원 들어본 적 있냐? 산화반응, 환원반응. 산화. 산소화? 네. 산소화? 그걸 줄여서 산화? 옥시데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산소가 결합한 형태의 대표적인 게 뭐지? 그래, 산화구리.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러죠? 산화된 거를 대표적으로 이제 불 붙여서 산소와 결합해서 되는 걸 산화됐다고 보통 얘기하잖아. 그게 대표적인 게 뭐지? 연소 반응. 그래서 화학 반응에서 이제 그 프리스틀리라는 사람이 연소 반응을 할 때 뭐라 그랬냐면 영혼이 날아갔다. 그래서 태우면 재가 남고 가벼워지더라. 그래서 영혼이 날아갔다. 플로지스톤설을 들어봤니 혹시? 그런 게 이제 한때 유행했었어. 그런데 다른 것들은 뭐 나무나 종이나 이런 걸 태우면은 날아가잖아요. 재가 날아가잖아. 연기가 날아가잖아. 재만 남잖아. 그래서 재 보면 어떻게 돼? 가벼워지는 거야. 그래서 플로지스톤이라고 하는 영혼이 날아갔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우리 사람이 죽으면 평균 24g이 준대요. 그거를 저기 중국 의학 박사가 실험을 했어. 숨이 꼴깍꼴깍 넘어가는 사람을 저울에다 올려놓고 잰 거야. 그랬더니 꼴까닥 넘어갈 때 평균 24g 정도가 줄었대. 그래서 그걸 영혼의 무게다. 우리가 죽으면 영혼이 빠져나간다. 그래서 태우면 이게 날아간다. 플로지스톤설이 그거야. 근데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러면 쇳덩어리를 한번 금속을 아까 산화구리 얘기했잖아. 구리나 철을 연소를 시켜본 거야. 그랬더니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질량이 증가하더라는 거지. 그래서 산소가 들러붙어서 질량이 증가한 거였는데 옛날에 그 플로지스톤설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얘가 분명히 뭔가 날아갔을 것인데 증가했어. 마이너스 플로지스톤이 날아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마이너스 영혼이 날아갔다. 그래서 증가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결국은 산소가 결합되더라. 그럼 날아간 건 뭐예요? 산소가 결합돼서 CO2가 날아간 거고 산소가 결합돼서 CO2가 날아간 거고 수소가 산소가 결합해서 물이 수증기가 돼서 날아간 거고 재만 남은 거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금속은 산소를 충분히 공급해가지고 가열했더니 철에 산소가 들러붙어서 Fe2O3 산화철이 되더라. 그러니까 철이 들러붙었기 때문에 무거워진 거지. 이걸 이제 통틀어서 산화라고 하고 연소 반응 중에 산화 반응 중에 연소 반응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산소가 들러붙는 거를 이제 산소화 그래서 그걸 갖다 산화 이렇게. 이제 반대로 산소가 떨어지는 걸 환원 이렇게 했어. 그래서 산화환원이라고 하는 게 이제 화학 반응에서 되게 중요한 반응으로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제 산화환원 반응 얘기할 때 화학 반응을 굵직하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산화환원 반응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앙금생성 반응을 하고요. 그 다음이 산염기 중화 반응이죠. 여러 가지 반응이 있는데 화학 반응을 굵직하게 반응으로 나누자면 이런 반응들이 있어. 그러니까 조금 다른 얘기야. 산화환원 반응이 있고 앙금생성 반응이 있고 그 다음에 산염기 중화 반응이 있다. 물론 중화 반응하는 과정에서 앙금도 생기기도 해요. 그런 것도 있어. 굵직하게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오늘 다뤄야 되는 거는 이 산화환원 반응에 대해서 다룰 것이다. 도대체 그럼 산화환원이 뭐냐? 그럼 이제 수학이나 과학은 정의의 학문이잖아요. 정의부터 들어가야지. 그래서 산화환원의 정의부터 출발을 하자고. 정의가 진짜 중요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산화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자고. 산화는 옥시데이션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산소가 옥시전이잖아요. 그래서 산소가 들러붙었다. 그래서 산소화되었다. 그래서 옥시데이션이라는 표현을 쓴 거야. 산화. 그러면 이 산화의 정의가 첫 번째 뭐냐면 산소와 결합하더라. 우리가 이제 산소와 결합 그러면 뭐 association 이렇게 얘기해 결합했다는 걸 산소와 결합. 대표적인 거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자, 갑자기 숯불갈비가 먹고 싶네요. 자, 숯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활활 태우면 거기서 누가 나와? CO2가 나오더라. 숯의 주성분이 이제 그 석탄, 탄소 성분이 아니라 나무를 태운 석탄이 아니지 나무를 태운 그 숯이죠.
거기에서 이제 탄소끼리의 결합을 끊어내면서 CO2가 나오는 그 결합 에너지가 밖으로 나오면서 고기를 익히는 거야. 그래서 빛과 열을 내는 현상. 그리고 보니까 산소하고 결합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산화라고 얘기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처음에는 이렇게 정의를 했어. 그런데 조금 이제 이게 좀 화학이 발달하고 확장하다 보니까 반응을 좀 확장시키다 보니까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수소를 해리 이렇게 표현해. 해리란 말이 니네들한테는 좀 어려운데 dissociation 떨어진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수소하고 전자가 떨어져 나가는 걸 우리는 산화다. 예를 들어 볼까요? 뭐 아연이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아연이 이렇게 해서 이가가 되면서 전자 두 개가 이렇게, 이건 전자라는 표시야. 전자 두 개가 이렇게 떨어져 나온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되는 걸 우리는 전자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뭐가 됐다? 전자를 떨어져 해리 됐다. 그러니까 산화다 이렇게 표현해. 수소 해리 되는 거 이따가 좀 예시를 들어줘 볼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얘는 산화수 증가야. 사실은 선생님은 오늘 이걸로 설명을 할 거야. 이건 사실은 교과과정 밖이에요. 이건 고등학교 과정에 나오지 않습니다. 화학2, 지금 바뀌기 전 교육과정에 화학2에 이 내용이 들어있긴 했었어, 산화수 내용이. 근데 원래 이건 이제 제대로 배우면 대학교 일반화학에서 배웁니다. 근데 이게 상위 개념이야. 그래서 선생님은 오늘은 산화수에다 포인트를 좀 맞출 거예요. 이게, 산화환원 반응을 갖다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 화학 반응식 나올 때마다 이건 산화 반응이야. 이건 산소가 떨어졌으니까 뭐 환원이고 산소가 붙었으니까 산화야. 이거는 수소가 붙었으니까 뭐 환원이고 수소가 떨어졌으니까 산화야. 이렇게 다 일일이 외우기가 너무너무 어려워. 니네 안 그래도 화학 반응식을 어려워하는데 이걸 갖다 일일이 다 외우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산화수로 카운팅을 하면 되게 쉬워져. 근데 산화수로 카운팅하는 그 과정까지 산화수를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려운 거야. 그래서 니네 교육과정에서 빠지면 학교에서도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산화수로 하지 말라 그래요. 근데 이걸로는 예외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게 다 통용이 된다. 그래서 산화수를 배워놓으면 이 산화환원 과정이 너무너무 쉬워지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어렵더라도 선생님이 니네 이온결합, 공결합을 다 배웠기 때문에 이거 충분히 설명 가능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산화수로 포인트를 잡을 거야. 굉장히 쉬워져. 그렇게 이해하고 조금 어렵더라도 참고 갑시다. 산화수는 예를 들어서 구리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되죠. 우리 뭘 산화수라고 하냐면 여 위에 있는 요거. 여기 이제 이온이죠. 이온의 경우는 이온 가수가 바로 산화수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얘는 지금 뭐죠? 중성금속이지. 중성금속의 경우는 0이야. 이제 이런 것들을 외워야지. 중성금속은 산화수가 0이에요. 그런데 얘가 플러스 2로 됐으니까 어떻게 된 거니? 증가됐지. 그래서 산화수가 증가되면 어떻게 된다? 산화됐다. 이렇게 우리가 결정을 지으면 되는 거야. 자, 하나 더 해볼까? 염화이온 두 개가 있어요. 얘가 염소 기체가 돼서 기체로 이렇게 날아가지. 그리고 전자 두 개가, 물론 위의 개념에서는 전자 두 개가 빠졌으니까 이게 산화가 맞지. 근데 이제 우리 산화수 개념으로 보면 마이너스 1이죠. 근데 여기에 이제 중성 기체죠. 중성 금속이나 중성 기체는 산화수가 0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에서 0이 됐으니까 증가했지. 이거 봐. 이렇게 해서 증가되는 건 전부 다 산화다. 산화수 증가는 여기 증가되는지를 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산화수 증감으로 따질 거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환원이 나오죠. 환원은 우리 이제 뭐라 그래? 리덕션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는 반대겠죠. 첫 번째, 산소와는 산소를 해리시키더라. 떨어뜨리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소와 전자수소는 결합시키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산화수 감소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 포인트를 맞출 거야. 산화수 증감으로 따질 거다. 그러면 저게 다 해결이 된다. 산소와 헬이
그 다음에 전자수소 결합, 산화수 감소, 그러면 이제 여기에 위의 반응이 똑같고 화살표만 반대로 해주면 이게 환원 반응이야.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산화원원 정의가 이렇게 되더라. 근데 산화원원을 우리 이제 그 원분의 책에 보면 얘가 뭐라고 나오냐면 redox reaction이라고 나와요. redox reaction. 내가 이제 얘기해줬죠? 여기 산화는 oxidation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환원은 reduction이라고 얘기했지. 그런데 산화환원 반응을 redox reaction이라고 나왔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redox는 reduction하고 oxidation의 합성어예요. 그 이렇게 합성을 한 이유는 뭐라고? 이게 무슨 반응이야? 동시 반응이야. 동시에 일어난다. 동시에 일어난다. 산화 반응만 따로 일어나고 환원 반응만 따로 일어나지 않아. 한 반응 안에는 산화환원 반응이 또 동시에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죠? 니네 선생님 저기 테스트 보면 선생님이 1등 하면 돈 주잖아. 1등 하면 무조건 받기 싫어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치? 그 내가 돈을 주는 사람이야. 나는 전자를 준다고 예를 들어서 전자를 주면 나는 주는 사람이니까 나는 산화가 잘 되는 사람이지. 그럼 니네 지나가다가 별로 생각 없지만 1등을 해버렸어. 그래서 돈을 받아. 그럼 니네는 뭐야? 환원된 거지. 그러니까 우리 이 반응에서 나는 산화됐고 니네는 환원된 거야. 거기서 돈이 왔다 갔다 했지. 전자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또는 산소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수소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게 산화환원이야. 그러니까 한 반응에서는 뭐예요? 동시 반응일 수밖에 없는 거지. 산화가 일어나면 꼭 환원이 일어나는 애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걸로는 이게 지금 이렇게 되면 산소 결합됐으니까 탄소는 산소가 결합했으니까 산화됐구나. 이건 뭐가 환원됐지? 이런 걸 알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이걸 나중에 산화수로 따지면 다 모든 게 설명이 가능해요. 이것 때문에 선생님이 산화환원은 산화수 증감으로 따져라 라고 하는 거야. 이게 니네 교육과정은 아니라고 하지만 나는 이렇게 알려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러면 산화수가 뭔지 알아야지. 산화수. 산화수는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일부러 복수를 넣었어요. oxidation numbers 이렇게 산화수가 있습니다. 산화수 뭐라고 정의할까? 산화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수 뭐 이딴 식으로 나와요. 근데 뭐 느낌이 없잖아. 산화수를 선생님이 정의를 한번 해볼게. 사실은 이게 이제 형식적으로 산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나타내는 숫자거든요. 근데 이건 이제 뭐냐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좀 어려운 말인가? 소유권 뭔지 알잖아요. 공유전자쌍의 소유권 분쟁이다 이렇게 내가 표현했어. 이거는 화학적인 용어는 아니죠. 선생님이 만든 말이야. 공유결합에서 우리 공유결합 배웠잖아요. 공유결합 배울 때 뭐였지? 어땠지? 부족했잖아. 그래서 누구를 만족하려고?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만족하기 위해서 2개, 8개를 만족하기 위해서 동업한다 그랬지. 근데 뭐라 그랬어? 동업하지 말라 그랬지. 동업했다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 자기가 가져간다 그랬지.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이 틀린다 그랬잖아요. 분명히 하나씩 필요해서 이렇게 했는데 딱 결합하고 나니까 지가 더 가져가겠다고 땡겨는. 그거 우리 배웠어. 뭐라고 배웠지? 전기음성도. 그 전기음성도 차이로 자기가 더 끌고 가는 거야.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그러면 그 가져가는 전자의 소유권이 누구 건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옛날에 이스라엘에 유명한 왕이 있었어요. 니네도 잘 알 거야. 현명하기로 유명한 왕이 있어. 누군지 알아? 솔로몬 왕. 솔로몬 왕 일화가 에피소드가 되게 유명한 에피소드가 있잖아요. 니네 좀 잘생긴 아들을 데려오는 거. 어떤 여자 둘이서 막 2년 전년 막 싸우면서 잘생긴 아들을 하나 데려와.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주장하잖아. 이 얘기 알지? 그래 솔로몬이 뭐라 그래? 뭘 그런 거 고민해. 신화시켰어. 야, 칼 잘 드는 거 가져와. 잘 드는 거 가져와. 똑같이 반 잘라서 줘. 그 얘기 뭔지 알지? 똑같이 잘라서 주라 그래서. 그러니까 한 여자가 울며 불며 난리를 치는 거죠. 자기가 죽을 죄를 졌다고. 자기가 아니라고. 자기가 얘네 엄마 아니라고. 이 여자가 맞다고. 절대 자르지 말라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라 그래요? 이 여자가 진짜 엄마야. 전현을 족쳐.
이렇게 된 거지. 어떻게 그 잘생긴 아들을 자르냐고. 그 나눠 가지겠다고 하는 여자가 엄마가 아닌 거지.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자가 본 사람은 없어요. 전자가 너무 빨라가지고 거의 빛속도에 가깝기 때문에 전자를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전자의 전하량을 측정해 봤더니 이렇게 전기장을 측정해 봤더니 이렇게 구형으로 측정이 되더래. 그래서 그 안에 들어있는 전자는 아주 매끄럽게 동그랗게 예쁜 구형의 전자일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전자는 알맹이로 구형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되니? 결합을 딱 하고 나니까 이 전자를 내가 욕심을 부리고 싶거든. 그럼 가져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 이걸 어떻게 잘라? 60대 40? 7대 3? 잘라야 되잖아. 소유권을 확정을 지어야 되니까. 근데 그게 어렵다는 거죠. 얘는 산화수는 말 그대로 형식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표현하거든. formal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형식적으로 전자를 갖다가 이렇게 정해야 돼. 누구 건지. 근데 우리가 전기음성도에서는 얘를 7대 3, 8대 2 이런 식으로 가져가거든. 그렇다고 그걸 자를 수가 없잖아. 그 예쁜 전자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자르면 안 되잖아. 아들을 어떻게 잘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 조금 원하면 가져가. 주는 거야. 원하는 쪽으로 주고 뺏긴 쪽을 아유 이렇게. 그럼 이제 원하는 쪽으로 가져가는 애는 하나를 더 가져갔으니까 마이너스. 여기는 뺏겼으니까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형식적으로 전하를 만든 게 산화수예요. 이해돼?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결합에서는 산화수를 따질 수 있는 게 이제 결합으로 친다 그러면 이온 결합하고 공유 결합으로 이 산화수를 카운팅하는 게 되게 쉽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온 결합하고 공유 결합 둘로 한번 나눠보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유명한 산화수 규칙이라는 게 나와. 산화수 규칙이라는 거 나오는데 이 산화수 규칙을 외울 필요 없어요. 그런데 그래도 규칙이라고 하니 이걸 기반으로 해야 되니까 이제 산소가 마이너스 2가다. 그 다음에 수소가 플러스 1가다. 그 다음에 한 8가지 되는데 선생님은 이 3가지만 딱 알고 있으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이것도 규칙은 아니야. 산화수 규칙이라고 기본적이 잡는 게 산소는 마이너스 2가를 갖더라. 수소는 플러스 1가를 갖더라. 그 다음에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중성금속이나 중성기체는 0이다. 여기서 출발점을 갖는 거야. 됐죠?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이거 이제 결합으로 설명하고 싶다 그랬죠? 화학결합의 대표적인 애가 첫 번째가 뭐가 있어? 이온결합이 있죠. 태용아, 이온결합이 핵심이 뭐였지? 이온결합은 뭐였죠? 금속이온 플러스 비금속이온이었지.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걸 우리는 이온결합이라 그랬어. 이온결합 같은 경우는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온결합은 뭐라고? 이온 가수. 이걸 산화수로 카운팅할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온 결합에서는 이온 가수가 산화수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무슨 얘기냐? 여기다 이온 결합 몇 개 써볼까요? 대표적인 게 NaCl이야. 그 다음에 뭐 Ca, Cl2 이런 애들 있죠. 그 다음에 또 뭐야? Fe2O3 이런 애들 있죠. Al2O3 대충 이 정도만 써봅시다. 자, 우리 이온 결합인지 아닌지 아는 방법은 뭐예요? 앞에 금속 이온이 있으면, 앞에 금속이 있으면, 앞에 금속이 있으면, 앞에 금속이 있으면 이 정도는 다 알잖아.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우리 이제 주기율표를 배웠으니까 얘가 1족이니까 플러스고 얘는 17족이니까 마이너스고 얘는 2족이니까 플러스 2고 얘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1이고 얘는 이제 마이너스 2가 산화수 규칙이었죠? 2, 3은 6이니까 여기가 얼마야? 플러스 3이죠. 그 다음에 얘도 어떻게 돼? 13족이니까 이렇게 해도 되지만 여기가 마이너스 2 이렇게 하면 2, 3은 6, 2, 3은 6 해서 최소 공배수가 6이니까 끝나죠. 이렇게. 됐죠? 이렇게. 근데 여기 보니까 뭐예요? 여기 있는 이런 애들이 다 이온 가수야. 이온 가수가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그냥 다이렉트로 산화수다. 따질 것도 없어요. 이제는 니네 이거 이온 가수 쓸 수 있잖아. 이 주기율표를 배웠기 때문에. 할 수 있겠어?
그래서 이온결합은 생각보다 되게 쉽다. 이온결합은 생각보다 되게 쉽다. 니네들 좀 어려운 심화 과정에 여기 이제 혹시라도 뭐 자사고나 그지? 이런 좀 상위 학년, 상위 개념의 자사고 뭐 이런 학교들은 이런 문제도 낼 수도 있어요. 이제 다원자 이온이 있어. 다원자 이온 같은 경우 대표적인 게 어떤 거냐면 K 두 개만 쓸게요. KMNO4가 있어. K2, Cr2, O7 뭐 이런 거 있어. 얘는 우리 과망가니스 칼륨이라고 읽어요. 이름은 뭐 몰라도 되고, 얘는 중크로뮴산 칼륨이야.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좀 특이하죠. 이 망가니스하고 이 크로뮴의 산화수를 결정할 수 있어야 돼.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핵심은 뭐냐면 이온결합 물질의 전체적인 총 전하량은 합이 0이어야 돼. 합이 0이어야 돼. 여기 봐. 플러스 마이너스 0이잖아. 플러스 2가에 여기 마이너스가 2개 있으니까 0이잖아. 플러스 3에 2개, 마이너스 2에 3개니까 0이잖아. 플러스 3 2개, 마이너스 2에 3개니까 0이잖아. 그러면 여기 우리 이제 칼륨은 1쪽이니까 플러스라는 거 알잖아요. 얘 산화수 규칙에 마이너스 2였잖아. 그러면 여기 얼마예요? 마이너스 8이지. 여기 얼마예요? 플러스 1이지. 그럼 여기 얼마일까? 망가니스는 플러스 7 이렇게 돼. 그래서 우리가 생소하고 잘 모르는 망가니스의 산화수를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거야. 다원자 이온의 경우. 얘도 마찬가지. 여기 얼마예요? 마이너스 2죠? 여기는 플러스 1이지? 그리고 여기 플러스 2가 되죠? 여기는 27, 마이너스 14죠? 그러면 이게 얼마야? 여기에 플러스 12가 돼야 되니까 얘가 얼마가 되는 거야? 얘는 플러스 6이 돼야 되는 거지. 맞죠? 이렇게 되는 거야. 어렵지 않아. 이런 경우에 따져주는 거다. 똑같아요. 방식은. 이게 조금 심화 과정이다. 이온결합 중에 이제 예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조금 이따 이제 이게 예외 아닌 거를 또 설명할 건데, 금속 수소화물이라는 물질이 있어. 얘는 금속에 수소가 붙어 있는 애들이야. 어떤 애들일까? LiH, CaH2, NaH 뭐 이런 애들이 있겠지. 이런 애들이. 근데 이런 애들 보면 어떻게 돼요?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야. 얘가 2 플러스고 마이너스야. 플러스고 마이너스야. 어때요? 선생님. 산화수 규칙에서는 H는 플러스로 하자며요. 규칙이라며요. 근데 이럴 때는 마이너스 1이야. 예외지. 그러니까 이런 거 외우면 되는 거야. 이게 산화수 규칙에서 예외로 있는 걸 외워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노트 필기 해놓으면 돼. 그죠? 이게 이제 이온결합에서의 핵심이다. 이온결합은 뭐라고요? 이게 정답이야. 그냥 이온 가수가 산화수다. 끝. 그냥 이온 가수가 산화수다. 여기 앞에서 보면 어디 있어? 여기 이온 가수잖아? 이거 이온 가수잖아? 그 다음에 이온 가수잖아? 이런 게 산화수야 그냥. 근데 니네 이제 이온결합을 배웠기 때문에 저 정도는 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걸 화학결합으로 하나 이렇게 설명하는 거야. 두 번째, 공유결합으로 설명해 볼게요.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화학결합은 선생님이 예전에도 얼핏 얘기했죠. 사실은 공유결합이야. 공유결합 중에 이온성이 심해진 애를 우리는 이온결합이라고 하는 거야. 모든 화학결합은 그냥 공유결합으로 통틀어서 설명해도 된다. 그래서 이온성 공유결합이라고 이렇게 설명해도 되는 거예요. 이온결합을 원래는. 근데 이제 우리가 중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이온결합, 공유결합을 아주 정확하게 나눠. 물론 성질도 달라. 이온결합 물질들은 대부분 고체고 물에 녹이면은 이온이 형성돼서 뭐 전기도 통하고 막 이런 거잖아요. 공유결합 물질하고 좀 다르죠. 그래서 화학에서는 이온결합, 공유결합을 따로 분리를 하지만 원칙적으로 결합만 따졌을 때는 공유결합으로도 설명이 다 되는 거야. 그래서 공유결합 같은 경우는 밸런트를 함께 그래서 코밸런트 본드라 그러고 결론이 뭐였죠? 얘는 비금속의 결합이죠. 우리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수준에서는 뭐라 그랬죠?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 얘도 마찬가지.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갖는 안정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근데 공유결합에서 이제 핵심이 뭐냐면 이것도 결론부터 얘기해 볼까요? 공유결합을 할 때 전기음성도 이게 이제 니네들한테는 조금 어려워요.
일렉트로네거티비티라고 하는데, 이 사람 아마 노벨상 받았을걸? 폴링이라고 하는 유명한 과학자가 이 전기 음성도라는 개념을 얘기를 합니다. 전기 음성도의 정확한 정의가 뭐냐면, 공유 결합할 때 그 공유했던 전자쌍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는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은 이걸 동업해갖고 자기가 더 욕심내는 사기성이 좀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자를 자기 가져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욕심 부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우리는 다 내줘. 그죠?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도 내줘라,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 다 가져가. 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가져간 애는 전자를 가져갔으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뺏긴 애는 플러스가 되는 거야. 근데 거기서 그 욕심 부려가지고 전자를 반토막 내고 뭐 8대 2 쪼각 내고 그럴 수가 없잖아. 그 예쁜 전자를 어떻게 쪼개냐고. 그러니까 이게 동그란 전자를 그냥 고스란히 원하면 주는 거야. 그냥 다 가져가. 그러나 가져간 애는 마이너스, 나는 뺏겼으니까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형식적으로 카운팅하는 게 산화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된다. 그래서 여기에 F, O, N, Cl, C, H, Li, Na 뭐 이 정도 돼. 그래서 이 순서가 바뀌었네. 그냥 씁시다. 얘가 4.0이야. 얘가 3.5예요. 얘가 3.0이고 얘가 3.2 정도 되고 얘가 2.5, 2.1. 니네 이거 바꿔 써라. 그 다음에 얘가 1.0, 그 다음에 0.9 뭐 이렇습니다. 지금은 이거 외울 필요는 없고 수치는 외울 필요 없고 요렇게 주기율표 보면 다 나와 있어. 근데 니네가 이걸 처음부터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순서 정도만 알면 된다. 얘네들 F가 제일 1인자야. F는 무조건 가져가게 돼 있다. 그러면 이제 공유결합 물질 몇 개만 한번 선생님이 써볼게. 대표적인 애가 누가 있죠? CH4가 있고요. 그 다음에 누가 있죠? NH3 우리 배웠잖아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죠? H2O 이런 애들이 있었잖아. 우리 CH4는 어떻게 만들어진 애라고 했어? 이렇게 정사면체 구조라 그랬죠. 그래서 H가 이렇게 메테인 이렇게 돼 있다 그랬지. 자, 어떻다 그랬어? 자, 이제 공유결합으로 설명해 볼게. 얘는 14족이니까 탄소가 4개 있죠? 그러면서 얘가 이제 뭐라 그래요? 수소를 꼬셔왔지? 헬륨 만들어준다고 꼬셔왔잖아. 꼬셔왔는데 C하고 H가 어떤 관계가 있어? 지금 0.4만큼 탄소가 욕심을 부리죠. 탄소가 전자를. 그러니까 이 X전자를 자기가 욕심 부리는 거야. 욕심 부리는 거야.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얘는 전자를 마이너스 4개를 가져온 거야.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돼요? 이제 뺏겼지? 플러스 1이 되는 거야. 이게 바로 메테인의 산화수를 카운팅한 거다. 그러면 좀 확장해서 뭐가 있겠어? CF4 사염화탄소라는 애가 있겠죠? 얘 그림을 그려보면 어떻게 되겠니? 이렇게 되죠. F죠. 물론 이제 나중에 할 때는 이거 다 비공유전자쌍도 그려줘야 되지만 우리가 이제 따지는 건 F가 여기 1인자잖아. H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얘 마이너스 1. 가져가는 거 마이너스 1. 얘 다 뺏겼죠? 이렇게 되지. 핵심은 뭐야? 다 더하면 0이어야 돼. 외부로 전자가 나가거나 들어오지 않았지? 그러니까 합은 0이 돼야 돼. 검산하는 방법은 합이 0이 되면 된다. 자, 이제 다음은 여기 NH3 있죠? 암모니아 한번 볼까요? NH3 구조는 어떻게 생겼니? 이렇게 해서 삼각뿔 구조로 되어 있지? 자, N이 원자과 전자 몇 개? 15족이니까 5개지? 요렇게. 그 다음에 이제 공유결합해서 수소가 하나씩 가져와서 헬륨의 전자 배치를 갖게 되지? 이렇게 된다. 근데 여기 보니까 N이 어디 있어? 이만큼, H가 여기 2.1이니까 0.9 차이가 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얘를, 이 플러스 X를 얘가 가져가잖아. 수소 거 전자를. 얘 뭐 마이너스 3이 되죠. 얘는 뺏겼지. 등신. 그러면서 이렇게 뺏겼어. 전체 합은 어떻게 되는 거야? 0이 되면 되는 거지. 산화수를 이렇게 카운팅해주면 된다. 어떻게 된다? 전기음성도가 큰 쪽으로 줘버리자. 이게 핵심이지. 전기음성도가 큰 쪽으로 줘버리면 받은 쪽은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뺏긴 쪽은 플러스가 되는 거야. 그런데 이 분자 내에서 전자가 왔다 갔다 한 거지 뭐 밖으로 나가거나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합은 0이 되는 게 핵심이다.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H2O. 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니? 자, 산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구분형 구조를 갖죠. 자,
비공유 전자쌍 이렇게 들어있다. 얘는 지금 16쪽이니까 자, 원자과 전자 6개가 이렇게 있단 말이지. 자, 수소 어떻게 돼 있어? 수소 이렇게. 그런데 산소가 2인자잖아. 2인자니까 어떻게 돼? 자기가 전자를 가져가죠. 가져가지. 얘 마이너스 2가가 될 거란 말이야. 얘는 플러스 1가, 플러스 1가. 이렇게 돼. 여기에 이제 그 산화수 규칙. 그래서 산소가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산화수 규칙이 이렇게 딱 떡하니 이렇게 규칙으로 나와 있는 거야. 그런데 저 규칙에도 예외가 있더라는 거지. 예외가 뭐냐면 얘가 1인자를 만나면 어떻게 될 건데. 그 대표적인 애가 OF2야. OF2는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해주게. F가 이렇게 돼 있죠. 물론 비공유 전자쌍을 다 표시한다 그러면 이렇게 표시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어떻게 된다? 이 F가 산소 거를 가져가 버리는 거야. 가져가 버리는 거야. 얘 마이너스 1가가 되고 마이너스 2. 얘는 둘 다 뺏겼지? 플러스 2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1인자인 F를 만났을 때는 플러스 2를 갖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예외야. 또 예외가 하나 있긴 있어요. 과산화물. 대표적인 과산화할 수도 있죠. H2O2 이런 게 있거든. 얘는 구조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 그러다 보니까 이 결합들은 자 산소가 전자를 가져가죠. 얘 전자 가져가지. 그러니까 하나 가져가고 하나 가져갔잖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얘네 둘이는 세임이잖아. 그 하나 뺏겼죠. 하나 뺏겼죠. 이럴 때는 산소가 마이너스 1을 갖더라. 그러니까 산소가 항상 마이너스 1을 갖지는 않더라는 거지. 이런 것들이 예외가 되는 거야. 이게 누가 결정짓는 거야? 전기음성도가 결정짓는다. 근데 사실은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이 전기음성도가 너네들한테 어렵기 때문에 요걸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뭐예요? 무식하게 다 외워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외우기 싫어서 너네들한테 조금 상위 개념을 가르쳐 주는 거다. 학교 가서 얘기하면 학교 선생님은 이걸로 하지 말라고 하실 거예요. 그냥 너네들은 이게 편하니까 이걸로 하시면 됩니다. 이게 훨씬 편해.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봐봐. 여기 예외라고 했잖아요. 금속 수소화물. 여기 봐봐. H가 여기 있잖아. 금속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전기음성도가 큰 쪽으로 전자를 준 거잖아. 그래서 이런 경우에 수소를 플러스 1이라고 잡아놓고는 여기 마이너스 1이라고 예외다 이렇게 빼놨는데 예외가 아닌 거야. 다 전기음성도 개념으로 집어넣으면 예외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성립이 다 되는 거다. 참고로 여기 제보가 하나 들어왔는데 이 과망가니스산 칼륨이래요. 이름이. 고쳐놓으세요. 과망가니스산 칼륨 이렇게 된다. 필기하세요. 지우고 이제 연습을 해야 돼. 우리가 이제 산화환원 반응의 정의, 개념에 대한 얘기를 좀 했다고요. 우리는 뭘로 했다고? 화학 결합으로 설명을 했어. 근데 아주 최종적으로는 결국은 공유결합에서의 전기음성도 차이로 전자를 좋아하면, 즉 공유전자쌍을 자기 쪽으로 가져가려고 하면 그 전자를 걔를 줘버리자. 그럼 걔가 마이너스고 뺏긴 쪽은 플러스가 되더라. 이렇게 해서 형식적으로 그 전하를 갖다 표시를 하는 거야. 우린 그걸 갖다 산화수라는 개념으로 쓰게 된다. 그래서 그게 반응해서 증가하면 산화가 되는 거고 감소하면 환원이 되더라.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어디서부터 나오게 되는 거냐면 지구가 이제 우리 지구가 만들어졌잖아. 미행성 충돌이로 해서 만들어졌는데 지구에 이제 이런 생명체가 살면서 우리가 이제 산화환원 반응에 의해 가지고 대기도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생명체들이 살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게 된 거야. 그걸 화학 반응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화환원 반응의 예시를 좀 보자고요. 자, 뭐라 그랬지? 리독스 리액션이라고 얘기를 한다. 리덕션하고 옥시데이션의 합성어라 그랬어. 저기의 의미는 동시반응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는 이게 동시반응이다. 그래서 모든 반응식에서 산화환원은 동시에 나와야 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산화환원 반응 중에 대표적인 자, 첫 번째 뭐가 나오냐면 광합성과 호흡도 일종의 산화환원 반응이다. 이제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가 정의를 산소와 결합한 걸 산화라 그랬고 산소를 떨어뜨리는 걸 환원이라 그랬고 수소 전자를 떨어뜨리는 걸 산화라 그랬고 붙이는 걸 환원이라 그랬어. 근데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반응이 수소가 이동해서 생긴 반응이냐
전자가 이동해서 생긴 반응이냐? 이런 걸 물어본다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거를 다 일일이 다 외울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산화수를 카운팅 해놓고, 산화원을 결정해놓고, 그 반응식을 들여다보면 누가 이동했는지를 알 수 있어. 그런데 그거 조금 미흡한 그런 반응이기 때문에 그걸 시험 문제 내는 선생님은 별로는 없는데, 그래도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는 그렇게 물어본다. 근데 산화수로 따져놓으면 명쾌하게 산화원이 나오기 때문에 선생님이 거기다 응용을 할 거야. 자, 그럼 우리 광합성 먼저 볼까? 광합성식 정도는 알지 않냐? C6H12O6. 그래서 6O2. 이 정도 되죠. 이렇게 되지. 원칙으로는 니네 이제 생명과학, 이제 고3 때 배우는 생명과학에 가게 되면, 2에 가면, 여기가 12H2예요.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6H2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나오는데, 화학 반응에서는 사실은 이거 같은 거 지워버리죠? 그러다가 6만 남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해서. 원칙은 저게 들어와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고요. 우리는 이제 위에 있는 반응만 갖고 합시다. 광합성. 그 대신 여기에 이제 누가 들어가죠? 염록소에 빛에너지가 이렇게 들어가지. 우리가 빛에너지를 쓸 때는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염록소에 들어있는 광계에서 빛을 받아가지고 저걸 에너지로 바꿔가지고 이거를 이제 어떻게 돼? 유기물이, 무기물에서 유기물인 여기 글루코스라고 하죠? 포도당을 만들어내고 동물이 쓰는 산소를 갖다가 발생하는 걸 우리는 광합성이라고 한다. 이제 우리는 산화원을 결정해야 되니까 자, 산화수를 카운팅 해봅시다. 산화수 규칙 5는 마이너스 2, H는 플러스 1. 자, 봐봐. 여기서 이제 이거는 무시합시다. 앞에 개수는 없애버리세요. 이거 헷갈리면 안 돼. 그냥 화합물만 보는 거야. 자, 마이너스 2입니다. 여기 플러스 4가 돼야지. 0이 돼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야? 마이너스 2죠. 플러스 1이죠. 0이 돼야 되니까. 여기 이제 어떻게 돼? 마이너스 2고 플러스 1이죠. 여기서 0이지. 그러니까 얘는 0. 근데 이게 조금 의문스럽죠?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중성 기체죠? 산화수 규칙에서 중성 기체는 뭐라 했어? 0으로 하라 그랬지. 이렇게 되더라. 그럼 이제 가만히 놓고 변한 애들을 따져봐. 누가 변했니? 누가 변했니? 이게 변했지. 누가 변했니? 누가 변했니? 얘가 이렇게 변했지. 그래서 탄소가 플러스 4에서 얘가 0이 됐어. 그러니까 감소했죠? 환원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돼? 산소가 마이너스 2에서 얘가 어떻게 됐어? 0이 됐지. 그러니까 증가했지. 그러니까 산화된 거야. 그래서 산화원을 여러분들이 딱 결정하면 게임 끝.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얘는 뭐에 이동에 의한 거냐? 가만히 봐봐. CO2에서 이렇게 해서 환원됐는데 가만히 보니까 H가 들러붙었네. 여기서 보니까 H가 떨어졌네. 그쵸.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얘는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는 H 이동에 의한 산화환원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되는 거야. 근데 문제 화학 반응을 보고 이게 산소, 여기 딱 얼핏 봐도 산소가 왔다 갔다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냐? 이거를 다 일일이 외울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니네들은 어떻게 돼? 산화수로 산화환원만 딱 결정해놓고 반응에서 누가 왔다 갔다 했는지를 보면 되는 거야. 근데 얘는 지금 수소가 붙었다 떨어졌다 했네. 그래서 수소 이동에 의한 산화환원으로 잠정적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된다. 됐죠? 이게 바로 광합성에 대한 얘기야. 그러면 호흡은 반대잖아. 호흡식 거꾸로 쓰면 돼. 그럼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광합성과 호흡은 이렇게 설명하면 된다.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요게 이제 좀 걸리긴 한데 이게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건데 내가 혹시 몰라서 설명을 하나 해줄게요. 선생님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포도당의 구조를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니네 포도당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육각형으로 생겼고 중간에 산소가 하나 끼어들어 있고요. 여기에 가지가 하나 이렇게 달려있다. 그리고 요렇게. 그래서 여기 이제 OH, H, 여기 OH, H, 여기 뭐 OH, H, OH, H, OH,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꺾인 부분들 있죠? 여기에 탄소가 이렇게 들어있는. 이게 바로 포도당이다. 포도당이 이제 구조적으로 알파 포도당, 베타 포도당 이런 것도 있어. 근데 요렇게 생겼어. 그러면 여기에 이제 선생님이 요 부분만을 한번, 이거 공유결합이잖아? 확대해 볼게요.
확대하면 어떻게 생겼냐면, 자봐. 산소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탄소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O가 이렇게 있고, H가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H가 이렇게 있고, 이쪽으로, 탄소가 이렇게 있고, 이쪽으로 OH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H가 이렇게 있지?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탄소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 그럼 이제 우리 산화수로 한번 카운팅을 해볼까? 산소는 어찌됐든 여긴 탄소가 있을 것이니, 여긴 탄소가 있을 것이니, 자, 전기음성도가 산소가 더 크니까, 이 전자 뺏어왔죠, 이 전자 뺏어왔죠.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2야. 얘 뺏어왔죠, 얘 뺏어왔으니까 마이너스 2야. 얘는 뺏겼으니까 플러스 1이겠지. 얘는 여기도 뺏기고 여기도 뺏겼죠. 얘는 똑같죠? 하나 뺏어왔지. 그러니까 얘는 2개 뺏기고 하나 뺏어왔으니까 플러스 1까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어떻게 되니? 똑같고 얘는 뺏겼으니까 마이너스 2고 얘는 플러스 1이고 얘 뺏겼으니까 플러스 1이고 얘도 플러스 1이고 얘는 어떻게 되냐? 자, 똑같고 하나 뺏기고 얘 하나 뺏어왔으니까 얘 0이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그러니까 탄소가 어떤 놈은 플러스 1이고 어떤 놈은 0이고 어떤 놈은 또 마이너스 1인 것도 있겠지. 그거 토탈 합이 0인 거야. 그러니까 각 원소마다 이게 산화수를 카운팅하면 조금씩 달라요. 근데 어쨌든 플러스 4보다는 훨씬 작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산화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다가 이렇게 물음표를 친 이유를 알겠죠? 실제는 이렇게 생겼다. 원칙적으로 산화수를 카운팅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근데 니네들한테는 이것까지는 어려워. 이것까지는 어려워. 근데 이렇게 한다는 건 알아두세요. 다행히 산화수 규칙에서 게임 끝나버렸잖아, 여기서. 그래서 그냥 얘 0으로 보는 거야. 그래도 무방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광합성과 호흡은 이렇게 산화원원이 결정이 난다. 뭐의 이동에 의한 거다? 수소 이동에 의한 산화원원이다. 두 번째. 연소라고 얘기했죠. 연소는 뭐라고요? 산소와 결합해서 빛과 열을 내는 현상이다. 우린 그걸 이용해가지고 뭐를 한다? 숯불에다가 고기를 구워. 오늘 이제 숯불을 배웠으니까 집에 가서 오늘 수업 시간에 숯불 배웠으니까 오늘 숯불갈비 해주세요. 이렇게 엄마. 집에서 숯불갈비 좀 어렵지? 가게 나가서 사 먹자 그래. 집에서는 힘드니까. 사주세요. 빨리 전화해. 문자하세요. 엄마한테. 자, 어떻게 된다? 연소, 산소와 결합해서. 그리고 대표적인 애가 누구였어? 탄소, 숯불, 산소하고 결합해서 누가 됐지? CO2. 이렇게 됐단 말이지. 그럼 이건 누가 봐도 산소 결합에 의한 산화환원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냥. 그치? 근데 여기서는 산소가 결합해서 산화됐다 이것까지밖에 설명이 안 되잖아. 근데 선생님 뭐라 그랬어? 산화환원은 동시반응이라고 그랬죠. 명쾌하게 뭐가 산화됐고 뭐가 환원됐는지를 얘기해 줘야지. 그럼 산화수밖에 없어. 한번 산화수 카운팅 해볼게. 얘 중성 원자죠. 얘 중성 기체 분자죠. 그 다음에 얘는 산화수 규칙 마이너스 2, 얘는 플러스 4죠. 어허. 그러니까 어떻게 되니? 자, 얘가 이렇게 됐지. 증가했죠. 산화네. 얘 어떻게 됐어? 이렇게 됐죠. 반원이죠. 이렇게 된다. 그러다 보니까 얘는 그냥 산소 이동에 의한 산화환원이라고 보는 거야. 고일 수준에선 이렇게 무방하다. 이게 우리 연소 반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연소 반응의 대표적인 애가 또 누가 있냐면 시험 문제 되게 잘 나오는 애가 마그네슘이라고 하는 애예요. 얘가 산소 연소가 되게 잘 되거든. 그래서 우리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니? 산소에다 불을 붙이면 불꽃이 엄청나게 환하게 밝아지면서 MgO가 이렇게 생기죠. 이렇게 됐다. 그럼 이것도 산화수 카운팅 해보면 어떻게 되니? 얘는 0이죠. 중성금속, 중성기체니까 이렇게 얼마나 쉬워요. 끝. 자, 누가 산화됐어? 마그네슘이 산화됐죠. 산소가 환원됐죠. 산화환원. 산소 이동에 의한 산화환원. 이걸 양쪽 반응으로 본다 그러면 산소가 붙었다 떨어졌다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얘가 이제 또 이거의 확장팩으로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어떤 게 나오는 거냐면 얘가 Mg가 마그네슘이 워낙 산소를 좋아하는 애다. 그러다 보니까 얘를 이산화탄소하고 반응을 시키는 거야. 근데 그 반응 실험으로 시험 문제 되게 잘 나와요. 이거는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내용이다.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얘네가 이제 다루기는 좀 어렵지만 드라이 아이스 알죠? 드라이 아이스가 좀 이렇게 굵직하게 큰 놈이 있어. 이렇게 정육면체인 드라이 아이스를 예쁘게 이렇게 가운데 센터를 딱 잘라 이렇게.
너네 이제 요새 택배들 많이 받잖아, 집에서. 받아보면 뭐 김치라든지 뭐 이렇게 음식물이나 이런 거 택배로 오는 거 보면 스티로폼으로 오잖아요, 스타일폼으로. 그렇게 딱 따가지고 딱 열면 그 느낌이야. 그래서 드라이 아이스를 가운데를 쳐가지고 가운데 공간을 만드는 거야, 여기다가. 그래갖고 여기다가 마그네슘을 집어넣는 거야. 그래갖고 불을 붙여요. 불을 붙인 다음에 이게 CO2, S 이렇게 이름이 뭐라고요? 드라이 아이스야. 그래서 여기다가 넣고 뚜껑, 드라이 아이스 뚜껑을 탁 닫아버리는 거야. 그럼 환하게 불꽃이 나요. 그 반응을 한다. 그러고 나면 이제 어떻게 된다? 반응 끝나고 나면 여기에 검은색 가루가 남죠. 이런 반응이 일어난다. 이걸 화학 반응식으로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마그네슘하고 여기 이제 어떻게 된다? CO2, S라고 쓰면 고체란 뜻이니까 이건 드라이 아이스란 뜻이에요. 그래서 불꽃을 내면서 누가 만들어진다? MgO가 만들어진다. 그러면서 누가 만들어져요? C. 이게 탄소. 이 검은색 가루의 정체가 이렇게 되는 거야. 얘가 워낙 산소를 좋아하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이산화탄소에 있는 드라이 아이스에 있는 산소를 뺏어 먹어버리더라는 거야. 이렇게 되죠. 그럼 이제 우리 산화수 카운팅 해볼까? 0이죠. 얘는 마이너스 2죠. 플러스 4죠. 얼마나 쉬워요? 마이너스 1죠. 플러스 2죠. 얘는 중성이니까 0이죠. 누가 변했어요? 마그네슘이 변했네요. 산화네요. 누가 변했어요? 탄소가 변했어요. 환원이네요. 얼마나 쉬워. 누가 이동했어? 산소 이동에 의한 산화환원이지. 이건 산소 이동에 의한. 이제 외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 알겠어? 이렇게 된다. 연소액이 나오니까 하나 더 합시다. 이것도 시험 문제 되게 잘 나오는 개념이긴 한데 연소는 우리 이런 식으로 되죠. 이제 이렇게 한번 그려보자. 심지가 이렇게 있어. 이렇게 알콜 램프라든지 아니면 양초라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 이 부분을 자 바깥에 이제 산소하고 충분히 결합하기 때문에 빨간색, 검붉은색이 나는 겉불꽃이라고 얘기를 하죠. 일명 얘를 뭐라 그러냐면 산화불꽃이라고 해요. 반면에 이쪽 안쪽에 있는 애 있죠? 안쪽에 있는 파란색 불빛 이걸 갖다가 이제 속불꽃이라고 얘기한다. 얘를 환원불꽃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서 이제 얘네 둘이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 대표적으로 여기다가 이제 누구를 구리를 갖다가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산소하고 반응해서 누가 만들어진다? CuO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구리가 원래 붉은색이거든. 붉은색 구리를 겉불꽃에다 집어넣게 되면 뭐가 된다? 검은색 산화구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눈으로 색깔이 변하는 걸 보고 아 이게 산화됐구나라는 걸 아는 거야. 그럼 이제 우리 또 산화수 카운팅 해봐야죠. 0, 0, 마이너스 2, 플러스 2 누가 됐어? 얘가 산화된 거죠? 산소 환원된 거지. 연소 반응이잖아. 똑같잖아요. 산소 이동에 의한 산화환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여기 검은색 구리를 이번에는 산화된 형태의 구리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CuO를 집어넣어요. 그럼 여기에 이제 누가 결합하냐면 여기 탄소. 이 탄소라고 하는 건 여기에 있는 이게 양초나 아니면 알코올이겠죠? 양초의 파라핀 또는 알코올의 주성분이 탄소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온도가 낮기 때문에 불완전 연소 일어납니다. 그래서 탄소 가루라고 써도 되고 두 개 반응식을 쓰면 돼요. 일산화탄소가 나올 수도 있어. 그럼 이렇게 결합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서 Cu가 이렇게 남고 CO2가 이렇게. 그럼 이제 개수가 좀 달라지겠지? 여기다 2 써주면 여기다 2 써주고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Cu가 나오고 여기는 그냥 CO2가 이렇게 나오죠. 이거 두 반응 다 무방하다. 그런데 보통 선생님이 보기엔 이게 더 정확한 반응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얘가 불완전 연소된 일산화탄소죠. 일산화탄소 이렇게 된다. 그럼 이거 똑같아. 자 어떻게 돼? 마이너스 2가예요? 플러스 2가예요? 얘는 0이에요? 0이에요? 마이너스 2가예요? 플러스 4예요? 누가 변했니? 구리가 이렇게 됐어? 환원됐어? 얘 누가 산화됐어? 얘는 산화야. 얘 어떻게 됐어? 환원됐죠. 뭐가 이동했어? 산소 이동에 의한 산화환원이잖아. 얼마나 쉬워.
얘도 뭐 똑같죠. 마이너스 2 똑같은 거야. 이렇게 마이너스 2 플러스 2지 이제. 여기는 0이고 마이너스 2 플러스 4. 아하. 그러니까 탄소가 산화됐네. 얘가 구리가 환원됐네. 누가 산화되고 누가 환원됐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색깔도 알면 좋겠죠. 얘는 어떻게 된다? 검은색 꿀이다. 검은색이다. 산화된 형태. 그런데 여기 숯불꽃에 넣었더니 뭐가 돼요? 붉은색의 구리로 다시 환원이 되더라는 거지. 생각보다 시험 잘 나옵니다. 얘. 아주 잘 나오는 그런 유형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죠. 이렇게 해서 연소 반응까지 설명하면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안 불렀니? 세 번째 뭐냐면 이제 철의 재련이야. 어찌 보면 산화환원에서는 제일 많이 나오는 거죠. 중요하기도 한 반응이지. 우리 역사 시간에 배우잖아요. 한국사 시간에. 뭐 배우니? 구석기 시대, 그 다음에 신석기, 그 다음에 청동기 시대에서 철기로 넘어가지. 너네 청동기 시대는 청동을 이용하기가 쉽지가 않았어. 그래서 청동기는 내가 알기로는 제사장들, 뭐 장신구나 기껏해야 뭐 그런 청동 거울 귀족들이 쓰는 그런 걸로 했지. 실제 그 당시에는 돌칼 썼지. 농민들은. 근데 이제 그 뒤로 1000년이 걸렸어. 철기까지 완성이 되는 게 고려시대까지 갑니다. 그게. 그래서 철기방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무기 만들고 농기구 만드는데 근데 그거 어떻게 해서 대장간이 있었지. 대장장이들이 뭐예요? 뻘겋게 달고 막 두들기죠. 그 뻘겋게 달고 왜 철이라고 하는 애는 자연계에 뭘로 존재해? 철광석에 산화된 형태로 존재하더라는 거지. 그래서 철은 철광석이더라는 거야. 이게 철. 우리 뭐라 그랬죠? 선철. 이렇게 순수한 철로 끄집어내는 이런 과정을 우리는 무슨 과정이라고 그런다? 재련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재련 과정이 완성되기까지 1000년 정도 걸린 거예요. 이 기술이. 왜? 얘가 Fe2, O3 이런 애들이거든. Fe3, O4 뭐 이런 애들이거든. 산화된 형태에서 니네 녹슨 철 봐봐. 보송보송 부스러지잖아. 그걸로 어떻게 농기구를 만들어? 그걸로 어떻게 무기를 만드냐고. 이거를 단단한 철로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일산화탄소 집어넣어가지고 얘를 산화환원을 시켜야 되는 거야. 환원에서 얻은 거야. 이게 환원 과정이야. 철의 재련 과정은 환원 과정이다. 그래서 공식으로 여러분들이 외워두셔야 되는데 Fe2O3 산화철 여기다가 3CO 그럼 두 개의 Fe가 이렇게 나오고 3CO2 이렇게 되죠. 이 반응식은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산화수 카운팅 해볼까? 산화수 어떻게 되니? 얘 마이너스 2예요. 얘 플러스 3이요. 얘는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2예요. 플러스 2잖아. 얘는 어떻게 돼요? 0이죠. 중성금속이고 마이너스 2고 플러스 4죠. 가만히 들여다봐. 누가 변했어? 누가 변했어? 이게 변했네. 뭐예요? 환원. 철이 환원됐네. 그 다음에 여기서 누가 변했어? 탄소가 변했네. 산화됐네. 얘 역시 뭐예요? 산소 이동에 의한 산화환원이잖아. 그죠? 얘는 산소 이동에 의한 산화환원. 이렇게 되고, 우린 얘 일산화탄소 같은 경우, 이런 경우를 우리는 지는 산화되면서 산화철을 철로 환원시켰다. 그래서 얘 이름을 우리는 환원제라고 합니다. 반대로 얘는 뭐라 그래? 지는 환원됐으니까 남을 산화시키는 거니까 산화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나 오늘 1등 했어. 1등 해서 나는 무조건 돈을 받아야 돼. 근데 별로 받고 싶지 않아. 근데 선생님이 자꾸 받으래. 너는 별로 받고 싶지 않은데 자꾸 선생님이 너한테 주는 거야. 나는 산화가 잘 되니까 어떻게 돼? 나는 산화가 잘 되니까 너를 환원시킨 거잖아. 이런 거야. 그러니까 본인은 산화되면서 남을 환원시키니까 환원제라고 하는 거야. 이름이 이렇게 바뀌는 거다. 그래서 이게 철의 재련이야. 철의 재련이야. 근데 여러분들 여기 이제 철광석에 석이 들어있잖아. 석. 무슨 석자야? 돌석자. 우리 지각 성분에 제일 많은 게 뭔지 아니? SiO2. 우리 이제 앞으로 지각 배우면 SiO4 마이너스 4가에 규산염 사면체 이런 거 배우거든? 얘 뭐의 주성분이냐면 유리의 주성분이야. 유리의 주성분이야. 석영, 장석 이런 애들이 SiO2가 되게 많아. 그래서 이걸 철 속에 들어있으면 얘가 좀 끈적끈적하거든. 그 철의 물성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를 제거해야 돼? 규산염을 제거하는.
이 철의 재련에서 반응식, 주 반응식은 이게 주 반응식이지만 규산염 제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이 됩니다. 뭐로 제거하냐면 슬래그라고 하는 물질로 제거를 합니다. 용광로에 막 펄펄 끓고 있는 용광로에다가 누구를 집어넣어 주냐면 CO3. 뭐죠 우리? 지금 선생님 풀어드린 이 분필, 탄산칼슘이야. 이걸 갖다가 용광로에 집어넣으면 이렇게 가열한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제 열분해가 된다. CaO하고 CO2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여기서 만들어진 이 CaO가 이름이 뭐냐면 생석회예요. 이게 용광로 속에 들어있는 SiO2 규산염하고 이 CaO 생석회가 반응해서 CaSiO3 이런 침전물 같은 게 생기는 거야. 근데 얘가 밀도가 철보다 낮기 때문에 위에 둥둥 뜹니다. 꺼뭇꺼뭇하게 떠. 그럼 걷어내면 되는 거야.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 슬래그라고 하죠. 그래서 니네들한테 산화환원에서는 이 두 개 문제가 이 반응식이 되게 잘 나온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딱 봐봐. 이거 산화환원 반응인 것 같지? 한번 카운팅 해볼게요. 자, 카운팅 해보자. 마이너스 2 플러스 2 얘 2가니까 2족이니까 여기 플러스 4. 얘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 플러스 2죠. 얘 마이너스 2죠? 플러스 4죠. 어때? 어때요? 그대로죠. 얘 그래서 산화환원이 아니다. 산화수 변함이 없잖아. 그 다음에 여기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 플러스 4. 마이너스 2 플러스 2. 얘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플러스 4 플러스 2. 변화 있어 없어? 얘도 산화환원 반응이 아니다. 다음 중 산화환원 반응이 아닌 거 이거 나와요. 이런 애 나온다. 아까 앞부분에서 했었지 선생님이. 뭐 반응은 뭐 있다 그래서 산화환원 반응이 있고 산염기 중화 반응이 있고 앙금생성 반응이 있다 그랬어. 그러니까 얘는 어찌 보면 얘는 이거 금속 산화물이니까 염기성이거든. 이거 비금속 산화물이니까 산성이거든. 이거 역반응이 염기산 중화 반응이야. 앙금생성 반응도 맞아요. 이렇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이것도 규산이니까 얘가 지금 비금속이잖아. 비금속 산화물이니까 산성물질이거든. 이거 금속 산화물이니까 염기성이거든. 이거 산염기 중화 반응이 일종이야. 그러니까 산화환원 반응이 아닌 거다. 니네가 배운 걸로 한번 예시를 들어볼까? 중화 반응 아직 안 배웠나? 중화 반응 중학교 때 안 배웠니? HCl하고 NaOH가 반응하잖아. 그래서 물이 만들어지는 게 중화 반응이야. 그리고 염이 만들어지죠. Na. 이 정도는 알지 않아? 이게 중화 반응이지. 자, 한번 카운팅 해볼까? 자, 어떻게 돼? 마이너스, 플러스. 얘 어떻게 돼? 마이너스, 마이너스, 얘 플러스죠? 마이너스 2, 얘 플러스 1.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2, 플러스 1. 그 다음에 여기는 어때? 플러스, 마이너스. 변한 거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중화 반응은 산화환원 반응이 아닌 거야. 하나 또 해볼까? 뭐 있었지, 니네? 잘 아는 NaCl에. Ag, NO3. 질산음이지? 이거 하면 어떻게 되죠? 반응을 하면 AgCl이라고 하는 흰색 앙금이 생기지. 그 다음에 여기 누가 남냐? NaNO3 이렇게 남죠? 이렇게 되지. 그럼 여기 산화수 카운팅 해볼까?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는 이제 플러스고요. 얘가 통째로 마이너스지만 뭐 모르면 얘가 마이너스 2고 얘 플러스 5거든. 이렇게 해도 되거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얘는 마이너스 2고 플러스 5고 플러스 1이지. 변한 거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앙금생성 반응 산화환원 반응이 아니야. 중화 반응 산화환원 반응이 아니야. 이런 애들 산화환원 반응이 아니야. 그래서 다음 중 산화환원 반응이 아닌 거 골라낼 수 있어야 돼. 뭐만 카운팅하면 돼? 산화수 카운팅해서 변화 없으면 걔는 산화환원 반응이 아닌 거야. 됐지? 요렇게. 일단 세 번째 것까지. 네 번째, 다섯 번째도 있습니다. 자, 앞부분에 연결해가지고 이제 4번 선생님이 이제 금속의 산화환원 금속의 반응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이렇게 된다. 금속의 반응. 그래서 이제 금속의 반응 같은 경우는 이제 용액에다가 대부분 우리 용액에서 반응시키는 거니까 용액에 이미 이온으로 녹아있는 애한테 금속을 집어넣으면 반응성이 큰 금속이 들어가게 되면 금속은 산화되고 안에 이온으로 녹아있던 애가 전자를 받아가지고 환원이 돼서 석출이 되더라는 거야. 그 대표적인 예가 이런 거예요. 뭐 구리,
황산구리라고 그냥 쓸까? SO4 AQ 이렇게 쓰면 이게 지금 이미 파란색의 여러분들 머릿속에 파란색의 황산구리 수용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AQ는 수용액이니까 여기다가 아연을 집어넣습니다. 아연이 금속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연하고 바꿔치기가 되는 거죠. 이게 AQ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누가? 구리가 석출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반응식을 쭉 써놨기 때문에 우리 오늘 배운 게 산화환원이니까 마이너스 2고요. 얘 플러스 6이고 얘는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지? 얘는 0이죠? 얘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2고 플러스 6이고 플러스 2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래? 0이 이렇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좀 식은 복잡해 보이지만 이거 알짜 이온만 쓴다 그러면 어떻게 쓰면 되겠니? 구리 이가가 AQ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다가 아연을 이렇게 집어넣고 얘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아연이 이가가 이렇게 AQ로 되면서 그 녹아난 자리에 누가? 구리가 빨간색이 석출이 되더라. 이런 내용이거든. 알짜 이온식만 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리가 여기가 이렇게 됐지. 그 다음에 아연이 이렇게 됐죠. 아연이 산화고 구리가 이제 뭐야? 환원이 되는 거다. 자, 고일 수준에선 이 반응을 뭐라고 얘기하면 된다고? 전자 이동에 의한 산화환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야. 양쪽에 전자가 이동했잖아. 그럼 이 전자 이동한 걸 한번 풀어서 써볼까? 풀어서 쓰면 어떻게 돼요? 아연이, 그죠? 반응성이 크기 때문에 아연 이가가 이렇게 되면서 수용액이 되면서 녹아 들어가고 여기에 이제 전자 두 개가 이렇게 빠져나오죠. 그럼 이제 이미 구리로 이렇게 용액에 있던 애가 이제 이 전자 두 개를 받아가지고 누가 구리로 석출되고 환원되더라. 이렇게 쓰는 거예요. 너네 연립방정식 배웠잖아. 이거 연립하면 되는 거죠. 이게 예쁘게 연립하면 이렇게 하면 얘가 양변에 있기 때문에 사라지지. 그러니까 전자 이동에 의한 거잖아요. 그럼 그대로 내려 쓰면 되는 거야. CU2 플러스에 그 다음에 아연이 이렇게 쓰고 얘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아연이 2 플러스가 이렇게 되면서 여기에 구리가 이렇게 되는 거야. 똑같은 식이잖아요. 그래서 산화환원을 결정하면 되는 거다. 할 수 있겠죠? 이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애는 여기 아까 연립방정식에서는 전자가 사라졌지만 어쨌든 전자가 잃고 얻고 해가지고 반응이 일어난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걸 무슨 반응이라? 악세이션, 산화반응이라고 한다. 그래서 전자를 잃을 때 산화고 전자를 얻으면 뭐라 그래? 환원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런데 이제 여기 금속의 반응에서는 니네들이 조금 어려워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뭐가 나오는 거야? 이 금속의 반응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야. 또는 얘를 뭐라 그러냐면 이온화 경향. 여기까지는 몰라도 되지만 니네는 참고로 이걸 알아야지 어떤 걸 넣고 어떤 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 이 순서가 정해져 있다. 그래서 이 순서가 뭐냐면 칼, 나, 마, 철, 주, 납, 수, 은, 백금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된다. 순서를 이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이 H가 산용액이야. 그래서 이 산용액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앞에 있는 애들은 전부 다 반응을 하는 거야. 이 앞에 있는 애들은 전부 다 반응해서 수소기체를 내놓는 애예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구리, 수은, 은, 백금 이런 애들은 반응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이쪽 애들 산하고 반응 안 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귀금속이에요. 이제 금도 있고 백금도 있고 은도 있고 이런 애들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순서에서 상대적으로 왼쪽에 있으면, 그러니까 아까 우리 했던 게 뭐예요? 구리하고 아연이잖아? 구리 어디 있니? 아연이 어디 있냐? 아연 여기 있죠. 구리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자, 아연 여기 있고 구리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두 개만 비교했을 때는 아연이 왼쪽에 있으니까 아연이 산화가 잘 되는 거야. 이온화가 큰 게 되는 거야. 반응성이 큰 거야. 그래서 구리를 갖다가 금속으로 집어넣으면 반응을 하더라. 상대적으로 이온으로 있는 애가 어떻게 되는 거야? 전자를 받기를 좋아하는 애, 석출이 잘 되는 애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이 반응을 한번 여기다 비이커에다가 놓고 그림으로 그려보자고요. 비이커에 지금 누가 들어있어? 여기 CU, 일부러 파란색이어서
SO4 마이너스 이렇게 있다고. 여기다가 이제 어떻게 된다고? 아연판을 이렇게 집어넣는 거야. 그럼 아연판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야? 여기서 이제 누가 녹아 들어가는 거야? 아연이 녹아 들어가는 거야. 그럼 이제 전자를 나오겠죠? 전자 받아가지고 얘 전자를 받아서 이쪽으로 가서 구리가 그 자리에, 아연이 녹아난 자리에 구리가 코팅이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연 하나 나오고 구리가 하나 들어가기 때문에 1대1로 교환하니까 여기는 뭐예요? 이온수는 변함없으며 이온수는 그대로 유지가 돼야 돼. 음이온은 그대로 있을 거니까. 양이온이 이가짜리가 녹아 들어가고 이가짜리가 석출이 됐으니까. 대신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아연판이 붉은색 코팅이 되겠지. 붉은색 코팅이 됐다는 얘기는 여기에 구리가 석출이 됐다는 뜻이죠. 이렇게 되는 거야. 문제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예를 들어서 아연보다 구리의 원자량이 더 크다. 이렇게 조건이 나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 금속판의 질량이 증가하겠지. 그러면 수용액의 밀도는 감소하겠지.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에 묻는 문제로 나오더라. 이렇게 되죠. 자, 하나만 더 합시다. 5번째. 이 금속의 반응에 똑같은 건데, 선생님 금속의 반응 2 이렇게 할게요. 조금 심화 과정이죠. 여기를 1이라고 한다 그러면 같은 얘기인데 여기를 2라고 하면 선생님이 이제 뭘 설명하고 싶은 거냐면 크리스마스 며칠 남았어? 크리스마스 며칠 남았지? 모르면 안 되지. 크리스마스 며칠 남았어? 내 여자친구 없지? 그래서 그런 거야. 지금부터 크리스마스 며칠 남았는지 알아갖고 계획을 잡아야 될 거 아니야. 오늘 집에 와서 숙제? 그래서 D- 며칠 남았는지 알아가지고 그래 계산을 해서 지금부터 계획을 잡아가지고 이번 겨울의 크리스마스에는 여자친구랑 한번 보내보세요.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게 딱 뭐가 떠오르니? 산타? 또? 트리. 또 하나. 크리스마스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잖아. 화이트 크리스마스. 화이트 크리스마스. 화이트 크리스마스. 이제 화이트 크리스마스. 이게 화학이지만 조금 더 우리가 로맨틱하고 낭만적으로 한번 이걸 표현해보자는 거지. 자,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한번 재현을 해볼 거야. 실험으로. 여기서 이제 반응식을 어떤 반응을 할 거냐면 질산은 수용액에다가 구리하고 반응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질 건지. 근데 이제 우리가 위에 금속의 반응성에 대한 얘기를 설명을 했을 때, 자, 여기 구리가 여기 있죠? 은이 여기 있지? 이렇게 돼. 그러니까 두 개 비교했을 때 구리가 이쪽에 있으니까 얘가 뭐가 잘 돼? 산화가 잘 되는 거야. 얘가 뭐가 잘 돼? 환원이 잘 되는 거겠지. 이해되니? 반응성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걸 이용할 거야. 우리 질산은 수용액엔 AgNO3예요. 이게 물에 되게 잘 녹거든. 거기다가 구리를 갖다가 금속으로 이렇게 집어넣을 것이다. 반응식 먼저 써줄게. 그럼 얘가 어떻게 돼? 녹기 때문에 얘가 CuNO3의 2가 되고 여기에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EAG가 이렇게 은으로 석출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2가 되겠죠. 반응식이 이렇게 된다. 자, 산화수 카운팅 해볼까? 산화수 이거 통째로 마이너스 1가로 하기로 했죠? 플러스야. NO3가 왜 통째로 마이너스 1가냐면 산화수 카운팅 해보자. 마이너스 2예요. 얘가 플러스 5거든. 더하면 토탈이 마이너스 1가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다원자 이온이죠. 그래서 다원자 이온은 전체 통으로 마이너스 1가를 이렇게, 이게 통으로 마이너스 1가니까 은이 플러스 1가다. 그러면 구리는 어떻게 돼요? 중성 금속이니까 0이지. 0이다. 0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1로 했으니까 이거 플러스 2죠. 여기는 어떻게 돼? 0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은이 이렇게 됐지. 그 다음 구리가 이렇게 됐죠. 왜 이러니? 구리가 산화됐어. 그 다음에 은이 환원됐죠. 이렇게 되더라.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얘를 갖다가 이제 질산은 수용액에다가 비커에다가 질산은 수용액을 이렇게 채운 다음에 철물점에 가면 이 구리 코일을 팔아요. 좀 굵직한 선이 있어. 그걸 가지고 이제 사포를 같이 사가지고 거기에 구리 코팅이 돼 있고 플라스틱 투명한 그 플라스틱으로 코팅이 돼 있거든. 그걸 벗겨야 돼. 사포로.
반응을 시켜야 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빨간색 구리선을 좀 두툼한 거를 가지고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트리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트리를 이렇게 만들어서 잘 여기 서 있게 이제 받침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무게중심을 낮게 이렇게 잡아가지고 용액 안에다 얘를 딱 담궈 놓는 거야. 그럼 지금 얘는 구리로 되어 있고 여기는 이제 은이온이 들어있는 이런 상황이지. 그럼 이제 이런 반응이 일어날 거 아니니? 그럼 시간이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여기에 이제 구리가 녹아나겠지. 구리가 구리 이온으로 녹아난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구리 하나가 이렇게 녹아나면 여기에 은이온이 일가기 때문에 그 자리에 두 개가 들러붙는 거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여기에 이제 주렁주렁 이렇게 코팅이 되면 하얀색으로 코팅이 됩니다. 은색으로 코팅이 된다. 이렇게 코팅이 된다. 배경은 어떻게 될까? 구리가 녹아니까 파란색으로.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상상을 해보세요. 새벽녘에 눈이 소복이 쌓인 그런 느낌이라고 상상해요. 아주 몽환적인 느낌이죠. 배경은 파란색이 되면서 여기 주렁주렁 눈이 내린 것 같은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연상이 되는 그런 그림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는 여기서 이제 뭘 물어보냐면 이거에 이제 어떻게 되니? 일단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는 거니까 일단 여기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트리는 그리고 이제 이게 주어지거든. 원래 구리가 분자량이 64요. 은이 108인가 그렇거든. 하나 대 하나는 은이 훨씬 더 무거워요. 질량이 크다. 그러다 보니까 트리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야? 구리 64짜리가 하나 녹고 108짜리가 두 개가 붙는 거잖아. 그러니까 질량이 증가하지. 그 다음에 용액은 그렇지. 질량이 감소하니까 밀도가 감소가 되겠지. 그 다음에 이온수는 어떻게 될까? 이온수는 어떻게 돼요? 양이온수가 감소하지. 이해돼? 왜 그래? 구리 하나 녹고 은이 두 개가 붙기 때문에 이렇게 돼. 음이온은 일정하니까 이렇게 돼. 이런 걸 묻는 문제가 나오는 거야. 똑같은 얘기인데 얘가 이제 가수가 다르기 때문에 1가하고 2가짜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확장해서 좀 시험 문제 나오면 막 2가, 3가 막 이런 애들이 나와. 그러면 질량이 어떻게 될 거냐? 그 다음에 또 이온수가 어떻게 될 거냐? 용액의 색깔이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얘는 지금 은 색깔 때문에 눈 온 것처럼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연상할 수 있는 거고 용액은 구리가 녹아나기 때문에 구리 원래 빨간색, 고체에서는 빨간색이었는데 이게 용액에 녹아 들어가면 구리 이가가 파란색이다 보니까 용액 자체가 파란색이 되는 거야. 흰색하고 섞여서 이렇게 약간 파스텔 톤이 나는 그런 파란색이 되는 거야. 그런 느낌이 되는 거야. 그래서 굉장히 몽환적인 새벽녘의 화이트 크리스마스. 그죠? 여자친구 꼭 사겨. 그렇지? 그래. 적어놓으세요.